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총 40문제를 뽑아놨는데, 40문제를 뽑아놨는데, 이제 9번을 하고 있어. 언제 다 하지, 이거? 가봅시다. 그래도 차근차근 하면 끝까지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9번 문제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나이에 관련된 문제. 요 유형은 나이에 관련된 유형이라고 하네요. 봅시다. 자, 나이에 관련된 유형. 요 나이 문제는 모든 교과서마다 다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교과서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문제 유형이기도 해요. 자, 봅시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8세.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해요. 현재 아들의 나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미지수 x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지수 x를 설정을 해주시면 x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현재 아들의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아들 나이를 x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아버지 나이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연세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아빠랑 아들이랑 합해서 나이가 58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58세에서 현재 아들 나이를 빼면 현재 아버지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58 빼기 x 빼기 58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뭘 식으로 바꿀 거냐면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가 2배가 된다고 한다.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여기서 끊을 겁니다. 여기서 등호가 들어갈 거예요. 등호 자리. 그럼 좌변에 오는 친구가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잖아요. 그지? 현재 58 빼기 x세인 아버지의 나이는 10년 후 나이는 여기서 더하기 10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는 거는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 이전 시간을 표현하는 건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 아들의 나이는 현재 아들의 나이가 아니라 10년 후의 아들의 나이입니다. 아빠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피터팬이 아닌 이상 아들도 같이 나이를 먹겠죠. 점점 성인이 되어 가겠죠. 그러면 10년 후의 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X살이니까 10년 후에는 X 더하기 10 이렇게 나이가 되겠죠. 거기에 2배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거랑 같습니다. 식은 이렇게.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류항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68 빼기 x가 되고요. 우변은 분배를 해주시면 잠깐만. 2를 조금 이쁘게 할까? 2x 빼기, 빼기 아니라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2x 이쪽, 68 저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2x는 20 빼기 6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몇 x? 마이너스 3x. 우변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48.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셔야 x값이 나올 거예요. x는 얼마?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3 약분되죠. 3일은 3, 3일은 3, 36, 18. 그래서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들의 나이는 현재 16세 이렇게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한 문제 더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유형별로 2문제씩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10번 문제 보시면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8세이고요. 아들의 나이는 16세예요. 그죠?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가 되겠는가라고 하고 있어. 그럼 첫 번째 미지수 x를 설정해 볼게요. 미지수 x를 뭘로 설정하냐면 몇 년 후,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몇 년 후를 x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겠는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은는이가. 그럼 여기가 등호 들어갈 자리고요. 좌변은 요거죠. 그죠? 몇 년 후 아버지의 나이. 지금 올해 아버지의 나이가 48세인데 몇 년 후, x년 후의 나이는 더하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변.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우변에 들어가는 친구 아들의 나이. 이때 아들의 나이는 이 X년 후의 아들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들도 피터팬이 아닌 이상 나이를 먹는다고요. 그죠? 선생님 나이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 16세인데 X년 후의 나이는 더하기 X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48 더하기 x 2로 분배를 해주시면 32 더하기 2x 이렇게 되나요? 2x 이쪽 48 저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x 빼기 2x는 32 빼기 48 이렇게 될 거죠. 그죠?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우변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시면 x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약분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 확인 작업. 몇 년 후가 되겠어? 내가 x를 몇 년 후 잡은 거니까 결국엔 16년 후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유형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유형은 11번, 12번 이 문제 유형은 뭐냐면 도형. 도형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시험 문제도 도형 관련된 활용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둘레의 길이가 44m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2m 짧은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수영장의 가로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미지수 x를 설정할 건데 미지수 x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가로의 길이로 설정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x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둘레가 44m라는 것은요. 사실 가로 하나 더하고 세로 하나 더하고 그거를 전체 2배 한 게 44인 거잖아요. 그지? 맞아요? 가로 2개, 왜냐면 직사각형은 이제 가로 2개, 세로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가로 하나 더하기 세로 하나가 얼마가 되느냐? 22m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가로가 x가 되는 거니까 세로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x를 살짝 이항하면 22 빼기 x라고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겠죠?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장을 식으로 어떻게 세워볼 거냐면 봅시다. 선생님 갑자기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봅시다. 식을 요걸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2m 짧은 요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가로의 길이 은는이가 있었지. 그럼 이 가로의 길이 x는 등호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변에 들어가는 친구 한번 볼게요. 세로의 길이가 22 빼기 x인데 이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곱하기 3한 것보다 2m 짧대요. 그러면 빼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이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x고 우변은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66 빼기 3x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x 이쪽 이렇게 이항하시면 x 더하기 3x 그 다음에 66 빼기 2는 6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4x가 되고요. 4x는 64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눠 볼게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죠? 4로 약분이 될 겁니다. 4일은 4, 4일은 4, 4, 6, 24니까 결국 16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 그죠? 그걸 내가 x라고 삼았고, 단위는 미터이니까 어떻게? 16m. 답은 16m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또 바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이고 넓이가 44인 사다리꼴에서 아랫변은 윗변보다 이만큼 더 길대요. 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차례대로 써달라고 하네요. 그럼 첫 번째 미지수를 설정할 거예요. 미지수 x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면 이 사다리꼴의 윗변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설정을 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아랫변의 길이도 우리가 얘를 x로 잡았으면 또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봅시다. 여기 있어요. 이 아랫변은 윗변보다 이만큼 더 길대요. 그럼 아랫변은 윗변 x보다 이만큼 더 기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높이가 4이고 넓이가 44인 사다리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선생님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오케이, 넓이로 접근할 겁니다. 넓이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넓이서 그럼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는 자리. 등호에서 지금 좌변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높이가 4인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한 식을 적을 거예요. 선생님 공간이 없어서 밑에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는 식,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 기억하시겠죠?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원래는 이제 괄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플러스 1로 분배하는 거는 괄호가 있으나 마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괄호를 안 넣었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그리고 나누기 2를 하셔도 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곱하기 2분의 1을 할게요. 이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이렇게 구한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래요? 44래요.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단계 풀어야죠. 괄호 풀기 전에 동량 정리하시면 2x 더하기 2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곱하기 2는 44. 2로 분배를 할까요? 그러면 4x 더하기 4는요. 44. 이렇게 되고요. 4를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4x는 40이 되고요. 왜냐면 44 빼기 4가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눠 볼게요. 4로 나눠주시면 여기다 할게요. x는 얼마가 돼요? 약분이 돼서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윗변은 어떻게 돼요? 윗변은 10이 되는 거고 아랫변은 여기에다가 이만큼 더 큰 거였으니까 10에다 x자리에 10을 대입하면은 10 더하기 2는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윗변은 10, 아랫변은 12. 그래서 답을 3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또 갑시다. 13번 문제 갑시다. 자, 이번엔 우리가 어떤 유형이 있냐면 비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돈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거 잘 푸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죠? 자, 봅시다. A, B 두 사람이 가진 돈의 합계는 3,200원이에요. A가 5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요즘 500원짜리 물건이 뭐지? 그죠? 사면 A의 남은 돈은 B가 가진 돈의 2배가 된다고 해요. A가 가진 돈은 얼마인가라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미지수 X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미지수 X가 뭘로 설정할 거냐면 문제에서 구하여라라고 하는 A가 가진 돈을 선생님이 X라고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설정해야 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까요? 그러면 B가 가진 돈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A, B 둘 다 합쳐서 3,200원이잖아요. 3,200원인데 A 돈이랑 B 돈 합쳐서 3,200원인데 그 중에 A가 가진 돈이 X인 거잖아요. 그럼 B가 가진 돈은 X를 살짝 이항할까요? 그러면 3,200 빼기 X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직관적으로 A, B 합쳐서 3,200원이니까 3,200원에서 A가 가진 돈 X를 빼고 남은 게 B가 가진 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한번 바꿔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볼 거냐면 A가 500원짜리 물건을 사면 A의 남은 돈은 요거 2배가 된다고 한다. 요 문장을 가지고 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A가 5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여기서 끊을 거예요. 그럼 A가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남은 돈은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이 등호에서 좌변이 A가 500원짜리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이에요. 그럼 A가 X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원을 주고 산 거니까 A가 가진 돈은 빼기 500 하면 되겠죠. 쓴 돈은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고 내가 얻은 돈은 플러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변에 들어가는 거에 B가 가진 돈의 2배가 되는데 B가 가진 돈이 얼마예요? 지금 3200 빼기 X1인데 요거의 전체 2배가 된대요. 반드시 여기 괄호를 하셔서 2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풀어야 되겠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봐 주시면 얘는 X 빼기 500은 2로 분배를 해주시면 3, 2, 6, 2는 그러니까 6,400이죠? 6,400 빼기 2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를 이쪽, 마이너스 500은 저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3x를 2x인데 미안. 2x는 6,400 이항하면서 부호 바뀌니까 더하기 5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3x는 요거 계산하시면 6,900 이렇게 되나요? 양변을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느냐? 얘는 3, 1은 3, 3, 2, 6, 3, 3, 9 이렇게 돼서 0 두 개 붙이니까 2300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내가 A가 가진 돈을 X라고 설정하고 구했고요. 그럼 A가 가진 돈은 얼마가 된다? 단위까지 붙여서 2300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4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비슷한 유형 한 문제 더 갈 거예요.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한 개에 700원인 과자 한 개에 7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을 합해서 모두 10개를 사고요. 7,000원을 냈어요. 800원을 거슬러 줬어요. 과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첫 번째. 단계. 미지수 x를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미지수 x를 뭐라고 설정을 할 거냐면 과자의 개수를 여기 있는 과자의 개수를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의 개수도 설정을 해야 되겠다. 아이스크림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과자랑 아이스크림 합해서 10개를 산 거니까 그죠? 아이스크림은 10개, 총 10개에서 과자의 개수 X개만큼을 빼고 남은 나머지가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미지 설정해 주시고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오케이? 요거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은은이가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 봅시다. 여기서 사고, 여기선 고에 은는이가 아니라 고로 끊어야 되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 자리가 등호가 들어갈 거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을 문장으로 나타내 볼게요. 한 개에 700원짜리 과자, 한 개에 700원짜리 과자 몇 개를 샀어요? X개를 샀어요. 그럼 과자의 총 가격이 700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몇 개 샀어요? 10 빼기 X개만큼 샀어요. 그럼 요게 아이스크림의 총 개수.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게 이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산 총, 금액이 되겠죠.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내가 7,000원을 줬는데 거기서 800원을 거슬러 줬다는 것은 800원만큼 내가 돌려받은 거니까 빼기 80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다 합해서 6,200원이라는 소리예요.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x 500으로 분배를 해주시면 5,000 더하기 5,000 빼기 500x 는 6,2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200 x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6,200 빼기 5,000 이항한 가니까 5,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00x는 자 6,200원에서 5,000원 빼면 얼마 남지요? 1,200원이 남지요. 양변을 200으로 나눠주시면 나단 약분되고 x는 얼마? 이렇게 100씩 약분되고 2도 이렇게 약분되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문제에서 과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 과자의 개수를 내가 X라고 설정하고 푸는 거라서 몇 개? 6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